오늘 읽어드릴 책의 저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한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국내 최초의 CEO 메이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활동 중인 김밥 파는 CEO로 유명한 김승호 회장인데요. 성공은 습관에서 온다는 첫 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부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다. 더불어 파블로 피카소가 말한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알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가 준 경험들을 마음 깊이 존중한다. 그리고 나이 40 이후에 그런 배움을 통해 멋지게 재기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부분 정리한 책인데요.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을 읽어드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배경에 흔히 백이라고 불리는 부모의 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이 교육으로 온 것인지 스스로의 습득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유사점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토머스 콜리가 자신의 저서 부자 되는 습관에 이를 조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다. 무려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만이 독서를 즐긴다. 장거리 비행 시에 일반석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즐기지만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일을 하거나 두툼한 책을 읽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근거리에 항상 책을 둔다. 가방, 사무실 책상, 침대 옆, 자동차 등 어디에도 책이 흔하게 보인다. 간혹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 내가 아직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두려움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가 하는 자각에 대한 공포심이기도 하다.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 없다. 책이 손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86%가 평생 교육의 힘을 믿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5%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86%가 책 자체를 좋아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26%에 그친다. 매일 할 일을 적는 것 81%대 9%도 9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특이하게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도 74%대 1%로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 정신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80대 12%, 이것과 목표 자체를 기록해 놓는 비율도 4배의 차이를 보인다.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을 증명하는 기상 시간을 보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나는 비율도 3.5배가 높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평소 습관들이 모여 성공의 기본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내 주위의 사업가 친구들의 삶의 형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의 사업가들도 다르지 않았다. 연세대 상경대학원에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모여 교육을 받는 프랜차이즈 CEO 과정이 있다. 나는 2년 전 미국에서 4개월 가까이 출퇴근해가면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었다. 그때 자수성가한 여러 고참 사업가들과 젊은 신진 사업가 그룹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자수성가한 그룹이었다. 그들은 출신과 받은 교육의 정도나 과정이 다를지라도 대부분 비슷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배워올 것이 없는지 수시로 묻고 경청도 잘하며 목표들이 명확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들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함께 연수라도 가려면 저녁 늦게까지 토론과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새벽 일찍 시작하는 모임에도 다들 거뜬하게 참여하는 등 좋은 체력을 보였고 일부는 그 사이 운동을 하고 오기도 했다. 미국 사업가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지루해해서 인터넷이나 각종 강의와 인맥을 활용하려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부자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부채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1% 은행이자 차이나 0.25%의 중앙은행 금리 변동이 주는 영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부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신용카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가 몇 %인지 잘 모른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 이자를 흥정한다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를 흥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두 번째로 문제를 보는 방식이다. 보통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자가 보고를 한다. 그러나 이 최초 보고에는 보고자의 사견이 들어가 있다. 흔히 일반인들은 최초 보고에 의거해서 상황을 판단해 나간다. 그러나 만약 최초 보고가 편향되었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왜곡되었다면 모든 판단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이다.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는 가장 흔한 경우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최초 보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신문 기사나 사회 현상 등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에 자유롭게 의심하고 현상의 원인과 현상의 파장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버릇을 익히기 마련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사건과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바보 같은 아이디어도 관심을 보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이면에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찾아본다. 쉽게 기가 죽지도 않으며 포기하지도 않는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작은 확률이라도 잡아내는 사람은 그 확률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분노나 짜증이 있으면 안 된다. 분노나 짜증이 섞인 대화나 생각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의 표정은 항상 밝으며 우중충한 얼굴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실체를 이룬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는 복권 같은 성공도 이런 좋은 습관이 없는 사람에게 가면 얼마 못 가서 사라지게 된다. 젊은 여자가 남편감을 고를 때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남자를 고르면 자수성가시킬 수 있으니 기억해 놓기 바란다. 50대가 되어 비로소 배운 진실들. 막내 녀석이 아이패드를 들고 오더니 숫자 하나를 보여준다. 27년 2개월 4일 6시간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듯 쳐다보자 아들놈은 남은 인생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알려준 아빠의 남은 인생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다는 것을 그 잘난 컴퓨터가 알고 있었다. 어쩐지 생명보험료가 터무니없이 오르더라. 내 인생의 반을 훌쩍 지나고 보니 당혹감이 없지 않았으나 나이가 주는 경험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어느 곳을 여행하고 나니 앞으로 이곳을 지나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참고가 될 만한 일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이런 교훈을 특별히 40대에게 들어선 후배들을 위해 기록하려 한다. 우리는 흔히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라는 소리를 곧잘 한다. 내가 지금보다 10년만 뒤로 간다면 나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다음은 50대가 40대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라.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히 한다.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성공을 나눠 갖는다.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영원히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자녀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와 놀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유전인가 봐 라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착한 사람이 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성을 존중하고 음식 앞에서 투덜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지 마라. 40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사실 나는 이미 10년 이상 더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교훈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다. 어차피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이런 교훈의 가치를 깊게 느낄 것이다. 만약 내가 이런 교훈을 10년 전에 받아들였고 실천했다면 나의 인생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웠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뒤늦게 배운 후 후회하는 일을 선사시대부터 계속 해왔다. 요즘 정치인은 철딱서니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젊은 것들은 점점 버릇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한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들리는 이야기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의 이런 교훈을 장황히 적어놓더라도 50이 되기 전에는 그리 절절하지 않을 것이다. 50이 지나 봐야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하며 나처럼 잔소리하게 될 것이다. 내 실수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같은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란다. 변형과 왜곡을 위한 공부, 역사와 지리. 신주쿠 빌딩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다행히 사거리 모퉁이에 지도가 있다. 호텔이 이 부근인데 알 수가 없던 차에 지도를 보니 반갑다. 하지만 지도에는 현재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짐작대로 그냥 걷다 보니 지도 안내판이 또 보인다. 이번에는 현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나 지도의 북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다. 일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신주쿠의 지도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죽어버린 스마트폰 배터리를 욕하다가 결국 물어 찾아왔다. 지도를 보고 내가 갈 방향을 찾아내려면 현재 위치와 동서남북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좌표가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다. 약속을 할 때면 몇 시, 어디서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좌표가 없다면 우리는 영영 기다리거나 헤매게 된다. 사장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늘어난다. 회계학, 금융학, 경제학, 인문교양, 법률, 환율, 노사, 노무, 부동산, 심리학 등 끝이 없다. 그런데 이런 공부가 실제 사업이나 삶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좌표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 좌표는 바로 역사와 지리다. 역사와 지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는 모든 것이 기초공사 없이 지은 빌딩 같다.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근본주의자로 빠지게 되고 역사와 지리 지식 없이 신문을 보면 편집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회계나 환율, 수학, 통계 등도 역사와 지리 지식 없이 공부하면 수치 외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논점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에 지진만 났다 하면 괜찮은지 묻는 전화가 한국에서 걸려온다.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가 부산에서 홍콩보다 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에볼라가 발생한 기니와 라이베리아는 서아프리카 지역이다. 대륙의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커다란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들 감염 위험에 빠진 듯 착각한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이나 에티오피아, 모로코 국민들도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한다. 사실 기니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미국의 마이애미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방사능 사고가 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본 남쪽 구마모토보다 부산이나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더 가깝다.
이런 지리적 상식만 알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리 공부가 공간이라면 역사 공부는 시간이다. 조선 역사에서 임진왜란이나 인조반정은 아주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보다 100년 전에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고 예수가 태어날 무렵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다. 현실로 아직도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신화처럼 여겨지는 예수 활동 시기보다 200년을 앞선다. 우리가 흔히 고대라는 표현을 쓰는 고대 아스텍 문명의 시작은 옥스퍼드 대학보다 100년 늦게 시작했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한 이후 100년을 넘어서 멸망했다. 공자, 노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으로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고 막내뻘인 소크라테스 사후 400년이 지나 예수는 태어난다. 전문적인 역사 공부가 아니더라도 세계사 연표만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고나 판단은 놀랍도록 달라진다. 어려서 부록처럼 받았던 사회과 부도라는 책이 있었다. 온갖 지도나 역사 속 진행이 각종 도표를 중심으로 그려진 책이다. 이 책은 현실 교육에서 교과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사업가라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책 가운데 하나다. 역사와 지리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냉철한 현실 판단을 할 수 없다. 일반적 판단을 따르는 사람은 사업에서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한다. 변형과 왜곡이 생길 때 그 변형과 왜곡을 알아내고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중에 가치가 일어나고 사업이 형성된다. 생각의 형식화에 대한 거부감. 나는 기계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해진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운동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운동이란 멋진 근육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운동은 내 신체의 조직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육은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 내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인다. 벌려진 팔의 폭이나 발의 각도에 따라 매번 몸은 각각의 여러 근육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매번 미세한 조정을 유도한다. 모든 신체가 팔 근육을 중심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로 가슴을 운동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근육들은 무관할 뿐이다.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의 3가지 동작만으로도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고 긴장시킬 수 있다. 이 3가지 운동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큰 장소도 필요치 않다. 호텔 침대 옆에 수건 하나만 깔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운동을 하려면 체육관에 가야 하고 체육관에 가면 기계를 이용하거나 아령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체육관에 회비를 내면서도 가지 못할 핑계가 몇 번 생기고 나면 아예 운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운동은 체육관, 체육관은 운동이라는 고정관념이 형식화한 것이다. 불경기엔 사업이 힘들다라는 관념도 고정화된 것 중에 하나다. 요즘 몇 해 동안 한국에서 사업 잘 된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지속되는 불경기에 공포심마저 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생각보다 꽤 높아 열의 9은 예년에 비해 사업이 안 된다며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없다 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위를 둘러보면 극장은 항상 예매가 어려울 정도이고 주요 상권은 북새통이다. 토요일 오전이면 야외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며 공항은 사상 최대 인원이 해외로 빠져나겠다고 말한다. 보통의 경우 불경기란 대공황 시절처럼 3명당 1명이 직업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아니다. 그런 일은 세기에 한 번 벌어질까 말까다. 대부분 장기적인 불경기라 해봤자 10년 정도의 저성장이나 약간의 후퇴다. 그런데 개인 사업가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왜 이렇게 짜증나도록 힘이 들까? 그들은 불경기를 불가항력적인 무한한 힘으로 느끼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불경기에 성장한다. 그들은 호경기는 좋은 것이고 불경기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불경기에도 고객들은 여전히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닌다. 사람들은 불경기일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나머지 지출은 가능하면 아끼는 신축적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비싼 케이크 한 조각을 식사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사 먹는다. 불경기가 사업하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생각이다. 오히려 훌륭한 사업가에게 불경기는 사업하기 좋은 봄날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위축되어 투자할 엄두를 못 낸다. 많은 사업체들은 불경기를 핑계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상품의 질을 하락시킨다. 고객들을 그냥 손 놓고 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도 가장 오해가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 관대하다.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라고 굳게 믿는 탓이다. 그러나 사실 학자로서 학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배움질은 그만두어야 한다. 어려서는 태권도, 속셈, 영어 학원을 다니더니 젊어서는 요가, 토익, 포토샵 강좌, 공무원 시험 등의 공부를 하다가 늙어서는 사진, 인문학 강좌, 사교 댄스, 주식 투자 강의, 경매 기법, 노래 교실, 각종 대학의 최고위 과정 등 한도 끝도 없다. 무엇이든 배우면 좋은 것 아니냐는 변호는 그런 배움질을 평생 옆에서 지켜본 부모들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렇게 공부가 좋아 밖으로 도는 엄마나 아버지를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립되고 불신이 늘어난다. 배움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결과 없이 평생 이어지는 강좌나 찾아다니고 자격증이나 수집하는 것, 즉 배움이 삶에서의 목표가 된 사람은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남을 이끌 수 없다. 배움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어야 가치를 발휘한다. 평생 남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리 휩쓸리며 장비를 사모으고 저리 휩쓸리며 한 움큼 교재를 들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부는 마중물과 같다. 서너 바가지 넣었으면 이제 양동이를 채워내야 한다. 공부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다. 공부라는 핑계로 팔랑귀를 가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 이상하게도 남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남들처럼은 살아야 하는데 남들보다 못한 것이 인생살이다.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살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싶다면 이미 세상에서 누군가에 의해 형식화된 모든 것에 의문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첫걸음이다.